자, 이번 교육 내용 자체는 피보나치에 대한 활용 과정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었던 피보나치 지난 강의 시간에도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과 한번 좀 맞춰서 시장해서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꼭 제가 설명드렸었던 피보나치나 내용 자체는 어떠한 특정 목표가를 우리가 설명지으면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목표가를 다루면서 일단 좀 가져가는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많이 담아둔다. 사실상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에서 배웠었던 좀 기본적인 마디선, 추세선,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떻게 보면 방향성, 목표가 내용 해석에서 굉장히 좀 확실히 다른 내용들보다는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 토대로서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움직임이 있었을 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추세 움직임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특정 어떤 구간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특정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대 폐쇄적인 움직임에서 일단 어쨌든 사이 구간 지금 체크되는 마디값들을 밟아가면서 각각의 저항선, 지지선 이러한 내용 자체로 담아둘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38.2%의 되돌림 0.38이라는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도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적으로 요거 하나만 배우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 과정을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382 자리값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저는 1번 매매 관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381을 가져가는 이 내용 자체는 별표를 제가 무려 50개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기술적 반등 내용 자체 해석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아두는 내용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이에요. 어쨌든 뭐 5분 봉상 내용보다는 일봉상 관점이나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특정 우리가 눌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반등이다라고 표현하는 자리값들은 이러한 지금 382 자리값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먹을 자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사실상 이 382까지만 노리더라도 어쩔 때는요 60포, 100포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는 자리값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 추세 자체가 어마무시한 낙폭을 보여줬었죠. 큰 낙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 자리값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값이 어디냐면 382 자리값이 얘가 17,300부터 해서 18,700대까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 382까지 먹는 자리값이 무려 1,400포인트예요. 그럼 1,400포인트인데 최바닥은 우리가 저 역시도 여기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 체크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지금과 같은 17,340에 대한 저점의 확신은 100%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앞에 다른 내용의 영향으로 이 자리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반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 대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8,700대까지 지금 반등 가져가는 거 요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변동성이 나와주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가 사실상 아직 하락이 끊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382 자리값이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추세에 대한 반전 내용 해석도 담아둘 수가 있고요.
오히려 추세가 반전이 안 되고 단기적인 그냥 반등 수준, 가격 조정 요렇게 해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양방향성 해석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추세를 이렇게 저점을 빼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단발적인 반등을 가져가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매도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느 특정 구간대 이상 너무 강한 하락에서는 어느 특정 이상부터 사실상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음봉만 그리면서 쉬지 않고 떨어진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져가기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단발적인 대응 해석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관점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다라는 거는 상대값이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이상 도달을 하면 그래도 누구나가 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항상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큰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못 그리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도세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더 담아둘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다이빙하는 이 결과는 뭐 개별 종목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담아두면서 사실상 완전히 상장 폐지에 대한 길로 걷는 종목에 대한 해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내용들 오일, 골드, 나스닥, 항생 이러한 대표적인 지수, 선물로 대응하는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3차 세계대전 나는 거죠. 나스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가면서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냥 시스템이 완전 다 붕괴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장기적인 추세나 내용 자체 담아뒀을 때는 사실상 하락에 대한 연속점은 계속 그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락을 이런 식으로 뺀다던가 이런 모습들은 언제든 올려치는 게 무서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상승도 똑같아요. 상승도 이렇게 가져가다가 주가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매도 세력이 뭐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그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질 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 가파른 상승과 너무 가파른 하락 자체는 사실상 그 내용의 추세나 내용 자체를 지속적으로 힘있게 담아두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 해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11,000 구간대에서 21,000대까지 10,000포인트까지 들어 올리는데 사실상 굉장히 강한 힘으로 여태까지 들어 올려왔지만 이 역시도 중간중간에 파동을 그리면서 특정 눌림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현재와 같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하 하락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며칠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면요 정말 며칠 만에 지금 바닥을 도달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됐든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해석할 만한 내용들 9월달에 이슈, 10월달에 이슈, 11월달에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8월 안에 시장 자체를 다 끝내겠다, 이것도 웃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이러한 내용 자체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쨌든 우리는 타이밍상 반등이 또 나와줘야 이 반등에 힘입어 이러한 지금 반등 파동이 힘을 입어서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연결지으면서 가져가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상 어느 순간 됐을 때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응이.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가격 조정으로 지금 일단은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베스트는 최소 이 382 자리값 터치예요. 현재 구간대 최소 382 자리값을 터치를 하고 눌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또 한동안에 저점을 깨고 넘어가는 이 매도세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382여만 되는 건 아니에요. 0.5나 뭐 618 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피보나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382 반등, 382 눌림 여기에 대한 해석을 봤었는데 그럼 이후 해석 자체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등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382 자리값까지 끌고 갈래. 이게 1번 매매 관점이거든요. 가장 핵심이에요. 총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매매 관점에 대한 해석을 좀 드릴 텐데 가장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2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관점인데 그 전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통일 내용 자체를 담아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빠르게 과거 백테스팅을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앞에 단발적인 상승에서 얘는 최소 지금 이 기준을 잡았으니까 거의 이 기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중간 382 자리값 되돌림 1번을 만들었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구간대 지금 딱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발적으로 여기를 기준 잡아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382 자리값 1번 딱 맞아 떨어졌죠. 이 구간도 사실상 나올 수 있었던 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더 과거로 가서 이 바닥 대비 이 상승에서 지금 현재 자리값을 보시면 여기도 정확하게 382 자리값을 가져갔네요. 382 자리값을 가져간 뒤에 전고 돌파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또 382 자리값을 가져간 뒤에 전고 돌파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쌓여서 최근에 21,000 구간대까지의 상승 장세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담아둘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얘 역시도 382 자리값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의 상승이 내일 있을 뭐 지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CPI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382를 터치하고서부터는 사실상 중립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교육을 계속 이 내용을 드렸을 때 사실상 이 추세에서 1번 매매 관점 지금 382 자리값 가져가는 거 그러면 1번 매매가 지금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을 바라봤었을 때 뭐가 정답일까요? 바로 나와줄 수 있는 내용 자체 382서부터 그러면 상승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눌러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 드리는 거는 50대 50이에요. 보통 50대 50 50대 50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는 관망하는 게 맞아요. 관망을 해놓고 어디서 걸려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 해석이 가져가는 건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느 순간에는 눌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저는 별표 자리값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양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별표 자리값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럼 상승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눌렀다가 여기까지 반등 치는 별표 자리값. 사실상 이 작은 추세, 앞에서 작은 반등 추세의 절반 이하 수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작은 건 안 되고요. 절반에서 절반 이하, 뭐 3분의 1 수준 혹은 절반 수준 이 내용까지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를 별표 자리값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 자체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가져갈 거예요.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1번 매매를 가져가고 상승을 하면 여기서 눌림에 대한 1번 매매가 나올 거고요. 그럼 최소 여기는 382 자리값을 터치하는 건데 그 이상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반등이 나와줘도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두 번째 상승분의 하락분의
눌림 혹은 반등 자리값이 여기에 조정 자리값이 절반 혹은 3분의 1 조금 더 넘는 정도까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별표 자리값이야. 별표 자리값을 만들어 준 뒤에 그 다음 내용 해석을 지금 가져가서 일단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1번 매매 382 터치가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382를 만족하는 자리값 마디값이었다라고 하면 바닥 대비 기준으로 이 382까지 먹는 자리값이 1번 매매 관점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올라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 상승이 바로 382에서부터 떨어지든 조금 더 오르고 떨어지든 떨어지는 자리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별표 자리값이 되는 거고 이 별표 자리값서부터 이 전고 제가 표시하는 이 전고는 이 직전 고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전 고점이죠. 또 얘랑 비교를 한다면 전전 고점이죠. 전고 전전고. 그럼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냐, 전 저점을 이전 저점을 돌파를 할 것이냐,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이냐, 이 별표 자리값부터. 그러면 돌파하는 시점서부터 대응을 했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고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패턴 내용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해석을 하면서 바라봤었던 그 패턴 뭐냐면요. 이게 W자 반등 패턴이 되는 거죠. 상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쌍바닥 W자 반등 패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리고 저는 하모닉 패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모닉 패턴. 그리고 전절을 깨고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N형 패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N형 패턴 많이 나오죠. 사실상 패턴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아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존재하는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걔네가 뭐 틀렸다는 아니지만 많이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을 많이 연출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그러고 나서 추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쌍바닥 혹은 N형 패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N을 좀 뒤집어 놓은 거죠. 만약에 고점에서 눌림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떨어진다. 전고를 깨고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우리가 M형 패턴, W자 반등 패턴이 아니고 M형, 쌍고 패턴 이렇게 좀 표현을 하죠. 만약에 이 별표 자리값에서 전고를 찌르면서 넘긴다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정말 알고 계시는 N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전 자리값이 어디냐. 1번 매매를 가져간 뒤에 그 1번에 대한 이 추세의 연속점에서 어느 자리값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패턴 결과값 내용 해석에서 최종 쌍바닥이면 어디, N형이면 어느 자리값까지 타겟 자리값을 읽을 수 있는 내용 해석이 나와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하밍 패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전에 전고 전저가 만들었던 1번 매매 관점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이 추세에 대한 끝자리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종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얘가 만들어진 뒤에 이 전고라고 표현되는 이 자리값이 만들어진 뒤에 결국에는 별표를 생성할 거고요. 별표 자리값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나와주는 결과값에 맞춰서 대응하자예요. 굉장히 좀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고를 돌파를 하냐 전저를 돌파를 하냐 요게 2번 매매 관점이 되는 겁니다. 사이 구간 때는요 관망을 하는 자리값이 맞아요. 제가 정형 이전에 어디에 보면
이전에는 조금 더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가져가고 설명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 사이에도 좀 대응할 수 있었던 해석들을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드렸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그 내용 자체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선 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쌍바닥을 기준으로만 한번 좀 바라볼게요. 쌍바닥을 그린다. W자 반등 패턴 많이 보셨죠? 얘를 기준으로만 한번 지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번 매매 관점은 다 공통입니다. 자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 382를 가져왔는데 자 382 자리서부터 이 지금 두 번째 추세죠. 이게 첫 번째 추세고 이 두 번째 반등 추세 얘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찔러주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한 눌림이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절반 이 상승분의 절반 한 3분의 1 요 사이 지점이면 얘가 만족을 한다. 그럼 별표 자리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럼 나는 1번 매매 관점만 해석을 바라보니까 일단 381을 먹었고 나머지부터는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다 매매가 좋은 매매는 관점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는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시간에도 새벽 시간에도 1시간 휴장 빼고는 어느 시간대든 어느 타이밍이 어떤 자리든 그냥 해석을 붙이면서 매수든 매도든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좋은 자리가 있고 애매한 자리는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체는 많이 당해보고 많이 손실을 가져가 보고 공부를 했었을 때 가져가시면 너무 아깝겠죠. 손실을 안 본 상태에서 그런 내용의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실투를 보시는 거랑 애초부터 처음부터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바라보시다가 깨지다 보니까 여기는 장난질도 많이 치고 내가 매수를 봐도 잡히고 매도를 봐도 잡히고 굉장히 애매한 자리네.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해요. 피부로 느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렇게 가져갔을 때 이 시장은 너무 많은 돈을 뺏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면서 아 이제 됐어 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시드가 말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미 뭔가 깨우쳤다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시나리오, 목표, 매매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교육 시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한번 좀 잡아 두시면서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잡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실전으로 넘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를 외치는데 이 시장은 빨리빨리를 그렇게 외쳤을 때 사실상 안 좋은 결과값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최소 만족하는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는 382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매매가 만족하고 나야 당연히 2번 매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주요 이 쌍바닥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값을 우리는 2번 매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다우 이론에서도 굉장히 좀 이미 150년 전 만들어졌었던 패턴이나 내용 자체에서 매매 기법 안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하위 패턴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 타이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해석, 이 전고를 돌파하는 이 2번 매매 관점은요. 이미 과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150년 전에 데이터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전에 내려오는 사실상 중요한 자리값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값인데 아 여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쌍방 한번 반등하고 나서 눌림도 만들어졌는데 눌림이 만들어지고 나서 매수세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현재 방향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승은 사실상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여기까지가 과거에서 만들어졌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우 이론까지 한번 다시 살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아 그때
배웠었던 내용이 여기서 담아져 있네. 쌍바닥이든 그쵸? 과거 패턴 내용이든 다우 이론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졌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아,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추세가 매수다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러면 좋겠죠. 도대체 내가 여기 어디서 매수는 들어갈 거야.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매수는 볼 거야. 근데 그럼 도대체 얘가 목표가가 어디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10틱만 먹고 아 만족해 하고 빠진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100틱을 만족할 거고요, 누구는 500틱을 만족할 거고, 누구는 1000틱을 만족할 거야. 누구는 100%, 200%, 300%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를 잡고 싶어 할 거고요. 당연히 높으면 좋겠지만 가다가 많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느 순간은 진짜 강력하게 추세가 꺾이면서 나한테 큰 손실을 안겨준다던가, 분명히 수익이었다가도 청산이나 자리값 타이밍을 놓쳐서 꺾이면서 바라보는 이 내용을 대응을 못해서 크게 손실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결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알겠어, 이번이 좋으면 이번에 목표가를 안다라고 하면 이 목표가가 나오기 전까지 비비는 장세에서는 계속적으로 목표가까지 대응에 대한 해석을 유지를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목표가가 도달한다라고 하면 나의 포지션은 어느 구간에 진입을 했든 간에 여기서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기계적인 청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얘 내용 자체가 하모닉 패턴은 사실상 실전 대응에서도 확률상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인 익절과 손절과 포지션에 대한 홀딩 관점, 그리고 방향성 바라보는 거, 여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매매 관점은 사실상 굉장히 또 중요도가 많이 높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방향성을 밀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야. 앞에 만들어졌었던 결론적으로 비지점 포인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비지점 포인트의 자리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별표를 어떤 자리가 전에 고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다음 마디 값은 0.5를 간 다음에 이렇게 별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면 618을 가져간 뒤에 별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추세는 지금 한 칸씩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칸씩 올려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보시면 여기서 786 자리 값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86 자리 값도 만들어지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차근차근 382 자리 값은 전고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자, B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X 지점이고요, 얘는 A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모닉 패턴, 쌍바닥 패턴을 총 5개 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X, A, B, C, 그리고 최종적으로 D, X, A, B, C, D 패턴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X, A, B, C, D 패턴, 하모닉 패턴 총 5개 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자, 382 자리 값을 가져가고 나서 얘는 이거를 확실한 전고로 잡아놨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 B지점 이 전고를 깼네요. 깨고 나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2번 내용 자체가 살아있으면서 쭉쭉쭉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82 자리값을 가져가는 이 B지점의 짝지음 자리값은 어디냐면 886 자리값입니다. 아, 여기가 D지점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이 D지점에서 유일하게 382 자리값만 앞으로 패턴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최대 1.13, 여기까지 D지점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13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2번 시작부터 해가지고 1.13까지 끌고 간다? 이건 안 돼요. 왜?
이 D지점이다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을 시키면서 넘기는 패턴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강력한 마디선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886까지만 바라보면서 정리를 봐도 괜찮은 자리를 1.13까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그대로 먹은 만큼 다 뱉어낼 그 이상까지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다 먹었었던 거 놓치고 손실로 전환시키는 자리죠. 내가 목표가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욕심부려서 혹은 어떤 특정 해석을 무리하게 가져가서 이런 게 그런 경우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항자리 값을 잡으면서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이번 매매로 끌고 가는 거는 886짜리 값까지다 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그 뒤에 해석은 1.13에서 보통 배우는 편이에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 382에 대한 대응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82 자리 값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제가 그리는 하모닉 패턴에 대한 모양이고요. 이렇게 좀 나비를 닮았죠. 어떨 때는 뭐 박쥐를 닮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쥐를 닮았다라는 표현이 많아서 이걸 배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최대 1.13도 가능하다. 근데 그냥 886 정도까지만 해석을 가져가면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다. 대신에 근데 확실하게 배우실 분들은 정리해서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0.381을 가져가는 B지점이 만들어지면 최종 D지점, 그 B지점인 381을 재차 별표 자리값을 만들고 재차 돌파를 했었을 때 목표가 자체는 0.886짜리 값 또는 5월 또는 1.13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하모닉 패턴에 대한 내용. 그럼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아, 도대체 그럼 이 B지점이 뭐야? 0.5네? 그럼 0.5의 짝지는 뭐야? 886.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짝지음 자리값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0.5 같은 경우는 0.886. 사실상 38이나 0.5는 그러면 0.886으로 공통된 결과값을 좀 잘 보여주죠. 그래서 가끔 패턴에서 헷갈리게나 만들어지는 게 이 38이랑 0.5 사이 구간에 비지점이 있으면 굉장히 좀 헷갈려요. 딱 중간이랑 막 좀 애매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패턴을 382로 봐야 돼요? 0.5로 봐야 돼요?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D지점에 대한 목표가는 사실상 겹치고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가장 저는 선호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이고요. 확률상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확률상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비중은 한 80% 정도까지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7, 80%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886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패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0.618이 되는 거죠. 618을 잡았는데 다시금 전고를 돌파하면 뭐가 되느냐? 얘는 786짜리가에게 한마디 값 수준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텔 패턴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정석 패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먹을 자리가 없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사실상 패턴상 가장 이 하모닉 패턴을 만들었었던 창시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대응할 자리값이 없으면 요 정도 수준도 먹을 자리값이 3, 40호면 충분히 대응은 해볼 만한 자리값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호 수준, 15포 그 이하 뭐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상 볼 필요는 없다.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렇게 나와주고. 자, 지금 데이터는 B지점에 따라서 D지점이 어떤 거냐에 따른 내용 해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6 자리값 자체는 제가 또 가장 또 좋아하는 자리값 중에 하나인데 얘가 버터플라이 패턴이에요. 786 자리값은 오히려 1에 대한 수치를 넘기면서도 이렇게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저게 흡사 나비를 닮았다라고 해서 버터플라이 패턴이라고 표현이 되는 자리값이고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886짜리 값은 1.618 뭐 이런 수치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나 내용 해석에서 매끄럽게 가져가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수준만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사실상 대응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도 사실상 얼터네이티브 배트 패턴이라든지 뭐 크랩 패턴, 딥 크랩 패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응용하는 자리값들이 만들어져요.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관점에서 그냥 이탈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확률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퍼센트 비중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릴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여기 수준까지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바라볼게요. 여기까지 정리 드리면서 교육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자체 382 자리값 B지점에 따라서 D지점이 정해지는데 얘가 어디냐 어느 위치 마디값이냐에 따라서 얘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시작은 382서부터구나. 236이 아니고 382서부터. 그래서 382 자리값이 1번 매매 관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382는 886이나 1.1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헷갈린다. 근데 38이나 0.5나 똑같이 886이다. 886만 일단은 기억해봐도 괜찮겠다. 38이 다음에 0.5니까 0.5도 둘 다 겹친다면서요. 그 다음은 618 자리 값인데 그러면 중심값이 618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경우에 얘는 가장 정석이 되는 패턴, 기준이 되는 패턴이구나. 대신에 먹을 만한 자리 값은 없겠구나 라는 정도 해석이 여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86짜리 값은 왜 좋냐면 변동성도 큼직하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일 변동성에서 뭐 맘만 먹으면 먹을 자리 값들은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크지만서도 비지점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4마디 값이나 돼요. 마디 값이 4개나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먹을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패턴까지는 한번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라. 앞에 보통 2개, 이 구간대가 70에서 80%고요. 618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기 전체 패턴의 90%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0%에 대한 패턴 해석으로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라봐야 되냐면요. 나머지 10% 패턴이 총 12개 패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10%를 가져가면서 그래서 8개에서 거의 9개의 패턴으로 나머지 해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부의 깊이를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해석을 바라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데이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따로 적어 놓으시고 대충 어느 느낌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대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반복해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세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질적이고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서 그렇지, 막상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숙달을 하시면서 시장 관점이나 내용 해석을 정말 잘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익숙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